네, 안녕하세요. 일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운동도 하고 식단도 지키는데 체지방이 안 빠지는 이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성염증과 미토콘드리아 회복력 저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겪어요. 특히 정말 깨끗하게 식단을 하고 있는데 이 몸이 안 바뀐다, 혹은 살이 빠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 그 원인이 사실 대사 시스템이 망가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에 고구마,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고 있는데 살이 왜 안 빠질까요? 이게 단순히 얼마나 적게 먹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핵심은 이 대사의 순환이 잘 돌아가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고 회복하고 다시 쓰는 이 흐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아무리 많이 운동해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섭취량과 소비량만 따질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온 에너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즉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활동하고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진 몸은 아무리 먹는 걸 조절해도 에너지를 제대로 못 쓰고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또 이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만성염증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 만성염증이 있는 상태에선 이런 대사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체지방이 잘 안 빠지고 오히려 피로감이나 근육 손실이 먼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몸 자체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만성염증이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정확하게 4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슐린 저항성 유발입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세포에 못 들어가고 혈당은 올라가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죠. 문제는 인슐린이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고인슐린 상태가 지속되면 지방 분해가 억제되고 지방 합성은 촉진됩니다. 네, 두 번째는 렙틴 저항성입니다. 식욕 조절 실패하는 큰 원인인데 이 렙틴은 원래 지방세포가 충분하다고 뇌에 알려주는 호르몬이에요. 네, 하지만 이 염증이 있으면 뇌가 렙틴을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만감을 못 느끼고 과식하거나 이 군것질을 반복하게 됩니다. 계속 배가 고픈 느낌은 진짜가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이 고장난 신호입니다. 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원래는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이 약해집니다. 원래는 이 호르몬이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염증이 있을 때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불 꺼진 갑상선 호르몬이 몸 안에 쌓이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몸의 엔진이 꺼진 상태가 돼서 이 먹는 건 적어도 살은 잘 안 빠지게 되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지방이 저장됩니다. 네, 네 번째는 근육 회복력 저하입니다. 염증 상태에서는 이 위성세포의 활동이 억제되고 운동 후 손상된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염증이 심해지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높아지고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써버리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은 안 되고 근육은 깎여나가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살은 안 빠지고 빠지더라도 근육 없는 마른 비만 체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 이 염증은 왜 생기죠? 여기서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런 염증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병원도 안 가고 멀쩡한데요. 바로 무리한 다이어트 자체가 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과도한 저칼로리 식단입니다. 과도한 저칼로리로 장기간 먹는 식단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를 만들 힘이 부족해지고 이 점정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기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염증 유전자를 자극하고 면역 시스템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살을 빼려다가 오히려 몸이 염증 반응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방어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지방을 잘 못 태우고 운동 후 회복도 더뎌지게 되고 근육 유지도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 타바타 트레이닝의 이상호 선생님을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운동은 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고강도 웨이트를 반복하면서 회복이 부족하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복구되지 못하고 점점 누적으로 손상이 됩니다. 결국 운동은 자극이 아니라
회복이 있어야 효과가 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전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이런 상태를 피하면서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방법은 분명합니다. 에너지 대사를 보호하면서 염증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염증을 억제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칼로리는 천천히 똑똑하게 줄이기. 칼로리를 줄일 땐 한 번에 너무 많이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갑자기 에너지를 못 받으면요, 대사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필요량의 20% 내에서만 감량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필요 에너지가 2500칼로리인 경우에 최소 2000칼로리 이상은 유지해야 몸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대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수화물은 줄이지 말고 배분하라.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여나가기보다 언제 먹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 전후에는 복합탄수화물, 고구마, 현미, 귀리 등 먹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을 억제하고 운동 후 근육 회복에 필요한 인슐린 반응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탄수화물이 이제 살찌는 주범이라는 생각은 되게 오해네요. 맞습니다. 제대로 쓰면 회복과 대사 유지에 꼭 필요한 연료입니다. 그리고 운동이 없는 날에도 일정량의 탄수화물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의 섭취가 너무 적으면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형인 T3가 줄어들고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탄수화물을 줄이기보다 이 운동일과 운동을 하지 않는 날 모두 목적에 맞게 배분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잘 되는 몸이 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수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고요. 환경에서 빛이 없는 암실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기 때문에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고 위성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잠자는 동안 몸이 회복하고 지방을 태우고 대사를 정비하는 야간 리셋 타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은 10시에서 2시 사이에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자기는 어렵겠지만 12시 안에 잠자셔야지 성장 호르몬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빛이 있는 환경에서는 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니까 수면의 질을 높이길 원하신다면 완전 깜깜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하면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고 몸은 대사를 낮추고 지방 저장을 하려는 쪽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사를 통해서 렙틴 수치를 회복시키고 대사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단 이건 흔히 생각하는 치팅데이가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고 현미, 고구마, 퀴노아 같은 복합 탄수화물 중심의 계획된 고탄수화물을 식사를 하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즉 대사를 회복시키는 리셋 타임이지 햄버거, 피자, 케이크로 스트레스를 푸는 날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칼로리를 줄인 상태에서도 이 운동 강도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칼로리를 줄이면 그만큼 회복에 쓸 에너지의 자원도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운동 강도까지 너무 높이면 코르티솔 분비가 과도하게 높고 그게 결국은 회복의 저하, 염증 수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다이어트 할 때는 내가 먹는 칼로리, 현재 컨디션, 대사 능력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이어트 상태에서 무작정 고강도로 밀어붙이기보단 체력과 회복력을 고려해서 자극과 이 휴식을 분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훈련은 자극이 아니라 손상만 남기고 결국은 대사 자체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칼로리를 줄이는 것보다 이 나의 대사를 지키는 것이 먼저네요. 맞습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몸이 아무리 자극을 받아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먼저 몸이 살을 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 다이어트를 힘들게 하고 있고 혹은 정체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티였습니다.
니다